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역시 심화는 어려워요. 그렇죠? 50회는 어려웠어요. 1번부터 24번까지 풀었는데 50분. 그렇죠? 이건 너무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2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색경을 편찬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는 거죠. 색경, 박세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세당을 놓치게 되면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당시 학교에서 배척당했다라는 거죠. 박세당, 윤휴, 박세당 이 정도는 그렇게 되겠고, 저쪽 색경 있으니까 박세당 이렇게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번은 이제 박세당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자, 1번 청으로부터 시언력 도입을 건의했다. 김육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기기도설. 기기도설 하면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조 때 정약용이 거중기를 설계를 했다라는 것 오케이 됐고요. 세 번째 부호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조의제문을 누가? 김종직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김종직이 작성을 하고 요것을 누가? 이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다가 사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천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 지금 보면 조선 후기 정도가 되니까 홍대용 정도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 박세당의 사변록. 박세당 같은 경우는 5번은 정답인데 우리가 이제 한능검에서 박세당 주요 인물로 다룬 적은 몇 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이 이런 것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26번 들어갈게요.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어디에 입학하는 의식을 그린 왕세자 입학도첩입니다. 입학도예요. 자, 효명세자는 이날 궁을 나와서 어디에 도착해서 먼저 대성전에 공자시인의 수를 올리니 명륜당에 가서 스승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성전 명륜당. 자, 보세요. 세자예요. 세자가 궁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향교나 사학에 입교했겠어? 아니죠. 성균관이 돼야겠지요. 그렇죠? 최소한 성균관에는 입학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전문강전 7제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고려시대 관학진흥책으로 예종 때 국학칠제를 얘기하는 거죠. 전국의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중등학교죠. 중등학교. 그래서 조선의 향교 정도가 되어야겠고. 자,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것도 중등교육 교육기관이잖아요. 이 향교가 여기에도 되어야겠네요. 자,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sen진과가 속과죠. 속과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된 것. 이것이 성균관이죠. 4번이 정답이고, 한어, 외어, 여진어. 그러니까 이 한어는 이거 한나라 한자잖아요. 중국 글자, 외나라 일본 글자, 여진 글자, 이런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성균관에서 했겠어요. 이것은 외국어 양성소, 그러니까 이제 역관, 그래서 사역원, 그렇죠? 사역원 정도가 되어야겠죠. 역관을 배출하는 담당 부서, 그렇죠? 그래서 담당 기관 사역원이 되어야겠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7번 문제 들어갈게요. 27번. 자, 기역과 나와 가와 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의 시기 찾아보자라는 거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실은 양적이다라는 거죠.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서 섞여 들어오게 되고, 천주교가 막 들어올 거고, 조금 지나면 전도사와 신도가 전수하여 사학이 온 나라에 두루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외적과 양인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외양 일체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해도 양놈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죠. 자, 외양일체론 언제입니까? 이것이 이제 1870년대. 그래서 76년 1월 달에 지부 복궐 척화이소라고 하는 것은 최익현의 상소문이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빗대서 반대한다라는 거죠. 지금 조정에서는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하여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러시아를 왜 이렇게 자극하냐라는 거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오랑캐를 끌어들이려고 하냐라는. 황준센, 황준헌이라는 자는 스스로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말하고 예술을 좋은 신이라고 하면서 난적 압제기라 되어서 스스로 짐승과 같은 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자의 말을 믿을래라는 거죠. 영남만인소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책략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1881년 영남만인소 이만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76년에서 81년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봐라.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다. 수신사, 1차 수신사죠. 1차 수신사 김기수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2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라는 거죠. 거문도 사건인데 거문도 사건 1885년에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바로 이후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자,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이 이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답이 될 수 없지요. 자,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거중조정. 여러분 그 거중조정은 언제 체결이 됩니까? 1882년이죠.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 지금 보면 이 영남만인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미국하고 수교 체결해야 돼 라고 한 다음이니까 안타깝게도 이 뒤에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야? 병인 양요지요. 이때 있었지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번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 1차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시기.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지요. 김상철이 말하기를 누군지는 모르겠다. 자, 도성 백성들의 생계는 점포를 벌여놓고 사고파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근래 기강이 엄하지 않아서 어물과 약재 등 온갖 물건의 이익을 중간에서 독점하는 도고, 그렇죠? 독점적 도매상인이 등장을 했네요. 배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중에 후기겠죠. 대조께서 여러 차례 엄하게 다스렸으나 점차 해외에서 많은 물건이 가격이 폭등한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이다. 병시서 등에서 적발해서 강하게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고요. 대동법 시행에서 현물 구입상인 공인이 생겨나고요. 이 공인이 발전해서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1번 청묘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월. 조선 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 역시 조선 후기 한글 소설. 동국문헌 비고 열람하는 관리. 이것도 영조 때 이후니까 영조 때 홍봉안,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자,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왠지 맞을 것 같지요. 자,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그럼 요건데. 그렇죠. 맞아요. 부산포, 제포, 연포 이것을 세 계양구를 개항한 삼포 계양. 부산포, 제포, 연포지요. 그래서 제포, 연포 나왔잖아.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세종 때잖아요. 세종 때.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조선 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거는 확실하게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4번 애매한데 수상한데 찍으면 정답이에요. 자,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병창이 앞에 나아가 품위했더니 이르기를 성묘 동서무에 배양된 재현 충절과 대의가 매우 빛나 영원토록 높기 받들기에 합당한 47곳의 서원 빼고는 모두 향사를 중단하고 사역을 철폐하라, 서원을 철폐하라 라는 거죠.
자, 지시를 받들어 이미 사익된 서원 중 앞으로 보존할 곳 47개 빼고 나머지를 싹 다 없앴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성읍철폐를 누가 했습니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앞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갑은 누구예요? 인물을 찾는 거니까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종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했다. 흥선대원군 맞죠?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요것은 효종 때지요. 자, 각 궁방과 중앙관서에 공노비를 해방했다. 순조 때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 정도의 공노비를 이제 해방을 했던 순조 때 있었죠. 자,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도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총융청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은 언제예요? 인조 때 5군영 중에 하나. 그렇죠? 총융청을 설치합니다.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일단 편찬하였다, 시작했다라고 하면 세조가 되는 것이고 완성, 반포하였다라고 하면 성종이 되는데 일단은 다 조선 전기잖아요.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척합이 언제예요? 1871년 흥선대원군이 건립하였다라는 거죠. 자, 30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우정총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행한 국내 최초 우표입니다. 아하,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럼 언제예요? 갑신정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지요. 1884년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문이어서 문위 우표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하지만 김옥균 등이 주도한 맞네요.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쇄되면서 이 우표는 더 이상 발행이 못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사건 정확하게 써놨네요. 뭐예요? 갑신정변입니다. 자, 1번 건양이라는 일단 써놓고 갑신정변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했으니 이것은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1895년이니까 이것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난 것. 을미개혁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잖아요. 그래서 열받는다, 못 참겠다.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요.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여러분, 교정청은 뭡니까? 교정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교정청은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 농민군은 집광소를 만들었고 정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개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정청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구본 신참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진한 것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자, 5번 볼까요? 청일 간 텐진조약의 체결 계기가 되었다. 요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갑한텐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텐진조약.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텐진조약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청나라 청군과 일본군을 조선에서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알리고 파병하자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5번이 정답.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소에 갔더니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 주더군이라고 얘기해요. 백동화는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손해를 보더라도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1905년에 있었던 화폐정리 사업이죠. 어떤 놈이에요? 메가타. 일본 놈이 하죠. 이놈이 요것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 액면 상태, 액면 그대로의 환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른,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전 상태에 따라서 돈을 바꿔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화폐정리 사업. 배경을 찾아보자. 1번 금속류 회수령이 공포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요거 금속류 회수령은 1940년대예요. 그렇죠? 41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전시 상황에서
그 금속 공출할 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만든 거예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니까 지금 1905년에 배경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된 것 1920년대잖아요. 이후 상황. 자, 조선물산장려회 역시 1920년대 아닙니까? 조선물산 장려회, 물산장려운동. 자, 5번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었어요. 이 나쁜 놈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2번 밑줄근 기억 사건 이후의 사실. 이 사건이 있고 이후의 사실을 찾아봅시다. 자, 이 문서는 에디슨이 성립한 전기회사가 프레이저를 자사의 조선 총대리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총대리인을 통해서 경복궁 내 전등가설 공사를 수주했고요. 아하, 우리나라의 전기회사구나. 그러면 어떤 전기회사요?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 경복궁 내에 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건청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했대요.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했다? 1887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1887년 이후의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광해원 하면요 서양 병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적 서양병원으로 1885년에 광해원을 만들고요. 2월 달에 만들고 3월 달에 바로 이름을 뭘로? 제중원으로 바꾸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85년이니까 이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관보적인 성격을 띤 한성순보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무기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188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정부가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1883년이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자, 다섯 번째 노량진에서 제물포로 있는 경인선. 경인선 일단 철도니까 누가 완공은 누가예요? 일본 애들이 하죠. 그래서 개통되었다. 1899년. 자, 이때 혹은 1900년 뭐인데 1899년으로 하는 게 맞아요. 노량진에서 제물포, 경인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가운동. 이곳은 공주 우금치 전적으로. 아하, 공주 우금치 전투는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마지막 전투로 볼 수 있는 전투입니다. 가 당시 남접, 북접 연합군이 북상하던 중 광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장소고요. 우금치는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운동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이소웅, 유인석이 주도했다. 양반 중심의 의병이 등장을 했던 것은 을미 의병 정도가 될 겁니다. 황토현에서 전라가명군을 격파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인데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갑신정변 갑한텐 한성조약. 그러니까 틀렸죠.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이거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당시입니다. 자,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여러분,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철종대의 전국적인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 동학농민운동 2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 아하, 사건 일치예요. 이토, 이런 나쁜 놈이지요.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토,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토, 제한제국 진짜 이거 읽어야 돼. 나쁜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일본군을 동원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했고요.
외부인을 탈취해서 어허 이거 누구 거야? 왕 거잖아요. 근데 탈취했대요. 훔쳐서.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쁜 놈들, 쳐 죽일 놈들, 을사오적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황제께서 윤허를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발표를 한 거죠. 거짓말로. 그래서 이것이 강제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약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약의 권한을 가졌던 조약권자 고종이 절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과됐어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늑약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을사늑약 결과 뭡니까? 외교권 박탈이죠.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이거 대한제국의 헌법이잖아요.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1899년에 있었으니까 요것은 요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을사늑약. 자, 2번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별기군은요. 1881년. 그래서 이 별기군 때문에 우리 그 90군데가 돼버렸죠. 이영이 열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이고, 세 번째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 무효잖아요. 그렇죠?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건 아관파천이잖아요.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으니까 훨씬 이전 상황 관계없고요.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러일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러일 전쟁. 그래서 5번은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거리가 좀 있죠. 러일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1904년. 이렇게 되고요.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라는 것은 을사늑약 바로 직전에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이때 다 끝나서 이 러시아 애들이 우리 조선에 대한 이권 우리가 주장 안 할게 라고 얘기했던 게 뭐죠? 포스머스 강화 조약이잖아요. 그렇지?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이거를 저 맞췄어요 하시는 분 별로 안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가 인물의 활동 누군가라는 거죠. 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자, 가의 우스리스크 거주지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러시아고요. 연해주 이렇게 있었고, 이 건물은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예요. 누가 거주했던 곳인데 그는 1909년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했고요. 1911년은 권업회를 조직했어요. 권업신문을 발간했고요. 1918년 전로 한족 대표에 의해서 이동휘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20년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우스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 우리는 이제 배운 적이 별로 없고 생소하신 분인데 독립운동가의 기틀을 마련한 대부, 독립운동가의 대부라는 별명을 가진 최재형이에요. 이 최재형 선생이 없었으면 안중근 의사도 없었고 다 없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막 돈도 대주고 때에 따라서는 힘도 실어주고 해서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지역 유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재형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정답이에요.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만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막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2번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숙무학교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있었던 왠지 무자가 들어가니까 무술. 그렇죠? 맞아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근영 선생이 만들었던 1910년 멕시코의 한인단체가 숙무학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야 이런 게 나왔을까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나와버리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숙무학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던 여기는 이근영 선생. 누구예요? 그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 선생이죠.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 하와이에 조직을 했었던 박용만 자신의 이제 사비를 다 털어서 하와이에서 이제 그 뭡니까 군대를 조직을 했지요. 신한 청년단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에 참석했던 김규식 선생입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 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어디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역사 다큐멘터리 기획안. 좌우가 힘을 합쳐서 창립했어요. 와, 좌우. 좌우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사회주의도 이치로 왔나 보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인 땡땡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자. 정우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926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정우의 선언은 어느 쪽이에요? 민족주의계예요? 사회주의계예요? 아무래도 사회주의계고 그렇죠? 자, 이상재가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이렇게 추대가 되니까 뭐예요? 신간회가 될 것이고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했던 좌우합작 그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그렇죠? 전국 주요 도시에 지회가 설립되었고 128개 지회가 설립될 정도였고 순회 강연당을 조직하고 농민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평양에서 자기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신민회지요. 그래서 군자금을 마련을 했고 이것을 만주에 보냈어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다. 이거 어디예요? 일본 심장 도쿄에서. 그렇죠? 도쿄에서 우리 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우리가 1919년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가 됐지요. 3번 제국신문을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라는 이종일. 그래서 그 여성들 중심의 그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했던 누가 될까요? 그 방정환 선생. 단체는 어디가 있을까? 천도교 소년회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 신간회의 활동이지요.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정답. 자, 3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신등이 들을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산림과 원약, 땅 얘기가 나와요. 진황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가 청의하여 도하의 인심이 매우 슬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 애들이 막 땅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종로에서 송수만, 심상진 씨 등이 각 부, 원, 청, 각 대관가에게 알리노라. 지금 산림과 하천 및 못, 원약, 황무지를 이런 일본 놈들이 요구하니까 국가의 종만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참겠다. 무엇을 만든다? 보안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1904년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 놈들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안회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가 해산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1911년. 그래서 이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2번 보안회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것은 이제 1890년대잖아요. 독립협회 활동이고 4번 조선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 이것은 1920년대인데요. 신분해방 운동이죠. 형평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중앙총상의 활동을 파악한다. 이것은 상권수호 운동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898년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단체.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안회와 관련 있는 건 정확하게 2번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 2번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3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애국지사 강근호 길이라고 돼 있는데 강근호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자, 가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야 돼요. 읽어봐야죠.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그는 1920년 10월 백운평, 어란촌, 고동화 등지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다. 1920년 10월. 당시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했다. 아하, 그렇구나. 북로군정서 1920년 청산리 전투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입니다. 6월 달에 봉오동 전투, 10월 달에 이렇게 청산리 대첩. 그래서 6일간 10여 차례 전쟁에서 모두 다 대승을 거뒀던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번 중국 호루군과 연합을 해서 진행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그래서 독립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누구예요?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얘기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준 것은 뭐예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이죠. 그래서 3.1운동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민족주의, 우리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러했던 움직임이 무장투쟁 쪽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있고, 그렇죠? 1920년 무장투쟁론이니까 요거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 조국광복회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되었다. 조국광복회. 여러분, 조국광복회는 언제예요? 이건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항일 사회주의 항일 투쟁 단체입니다. 그렇죠? 동북 항일 연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일 연군 1936년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어떻게 보면 군대. 그렇죠? 자,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해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그리고 독립해군 뭐 이렇게 해서 다 연합군들이 참여해서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던 김좌진 장군이었다. 5번이 정답이죠. 이 군대에 대한 설명은 1, 2,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4번은요. 조국광복회, 그래서 이렇게 유격전,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여기에 출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려울 때네요. 어려울 때. 이 문구는. 자, 이제 됐고요. 39번 문제. 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완전 충격적인 문제인데.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것은 국회의사당, 여러분 중앙홀에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흉상입니다. 그는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신민회를 조직하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다 참여했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없어요. 국권 피탈 이후에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이동영 선생입니다. 와, 이걸 우리가 못 풀지요. 그렇죠? 이동영 선생 한번 찾아보자.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던 이동영 선생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요거를 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요런 거예요. 눈치껏 풀어봐라. 자,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 찾아보자. 자, 을밀대입니다. 거기에 여성분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1930년대 강주룡 선생이에요. 강주룡. 자, 이 사진은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강주룡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대공황 이후에 열악해진 식민지 노동 환경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해서 평원 고무공장쟁이를 주도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가로서 여성 노동운동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강주령 선생입니다. 그래서 1931년 평원 고무공장쟁이를 주도할 때 이렇게 이제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자본과의 일제에 맞선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193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다음 1931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조선 농으로 시작되잖아. 1920년대 노농으로 합해서 시작되다가 분리 독립되는 것이 언제예요? 1927년입니다. 1927년에 농민과 노동이 분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1927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927년, 31년 이후를 찾아라 이전이니까 틀렸고,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노동공제회 1920년이에요.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해서 동방 광산 광부들이 투쟁.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동방 광산 광부들이 투쟁한 것은 1942년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전시징용 정책. 요거야. 그러니까 전시징용 정책이니까 30년대 후반, 그렇죠? 혹은 40년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가 느낌상 잡을 수가 있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자, 그러니까 요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두고 4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은 1910년대잖아. 그렇죠? 일단 이건 아니고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 3번이 정답이 되겠네라는 거지요. 자,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땡땡시 근현대사 역사 투어입니다. 자, 출반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이 어딘 줄 알아? 모르겠다. 일본군 위안부 묘역, 망양의 동상, 국난 극복의 역사, 독립균형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초원묘와 사후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예요? 천안입니다. 천안. 어디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잖아요. 천안에 IC 바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어요. 독립기념관. 그래서 옳은 것, 이 지역, 천안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4.3 사건으로 주민이 희생되었던 제주도 오페르트가 남영군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충남 덕산, 그렇죠? 예산의 덕산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틀렸고. 자,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유관순 누나지요. 그렇죠? 3번. 강우규가 사이트 총독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아쉽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있었어요. 자,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선 소작쟁이가 발생했는데 이게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죠. 암태도. 그래서 전남 신안에 있습니다. 지금 신안 암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안에 3번 아우네 장터 3번이 정답이지요.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분하르도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쓴 심훈이죠. 심훈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줘라 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지. 자, 한번 풀어봅시다. 심훈. 1번 저항시 그날이 오면. 심훈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어레를 조직했다. 이것은 연극이잖아요. 연극과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자,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아리랑 1926년에 나운규의 아리랑 영화로 무성 영화로 제작을 했고요.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를 조술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농촌 형식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고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기형. 이기영이 소설 고향을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고 1930년대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시문에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알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은 우리가 무난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입니다. 어디에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위해서 1929년부터 13년 동안 작성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1942년 일제가 압수되었다가 45년 9월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던 조선어학회지요. 그렇죠? 조선어학회. 1번 국어문법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제일 먼저 최초의 국어연구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1907년 국문연구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을 제정했던 조선어학회네요. 그렇죠? 자,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언문지는요, 순조 때 유희가 언문지를 저술했고요.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학부 아래니까 기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문연구소. 그리고 당시에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학부 아래에 설립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했다. 어디예요? 주시경, 지서경 다 국문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어요. 다른 것들이 보기가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지만 2번이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44번 문제 갈게요.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가번 연통제 공소공판 히라야마 검사의 구형 피고 37명에 대해서 징역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연통제가 발각됐죠? 1920년대 초반 임시정부의 활동. 금년 1월 8일 돌발한 앵전문합 대역 사건 범인은 경성 출생 이봉창 의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2년 1월 달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 의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대에서 20년대 초부터 32년까지 1월 달까지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신규식에 의한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운동 있기 이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탈락.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명서 언제예요? 1941년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탈락. 자,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해요. 한국국민당 1935년. 이 이후니까 탈락. 그렇죠? 자,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 한국광복군 1940년 충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탈락. 다 틀리네. 자,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문서는요. 누가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초안입니다. 건국강령은 민족운동의 방향과 광복 후 국가건설의 지향을 담은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이 초안에는 누가 고심해서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건국강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조수왕의 삼균주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내주든가 아니면 공평이라는 단어를 내주는데 이런 게 없어요. 단지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이게 힌트예요. 그렇죠?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물은 누구예요? 조수왕을 풀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돼요. 1번 대성학교를 세우고 흥사당을 창립했던 안창호 선생이지요. 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던 1915년 박상진에 의해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을 했던 의열단의 수장 누구였습니까? 김원봉 선생이죠. 틀렸고, 자, 네 번째 삼균주의를 제창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조수왕의 삼균주의죠. 자,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그대로 반박해요. 그렇죠? 누굽니까? 백남훈 선생. 백남훈.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46번에서 4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31조인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하고요.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부통령이 있어. 자,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이에요. 여러분 직접 선거는 우리나라 초대 헌법은 그러니까 제헌헌법이라고 하죠. 헌법은 직선제였습니까? 간선제였습니까? 간선제였죠.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도 있었고 부통령도 있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직접 선거로 바뀌었죠. 그렇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요.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선 안 돼요. 2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3선 개헌하려고 했던 4.4.5 입개헌 이전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 간선을 직접 선거제로 바꿨으니까 요거는 1차 개헌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개헌하면 1952년 발췌 개헌입니다. 피난국회에서 시작을 했던. 자, 나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국회 가결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여해서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부통령이 또 있어요. 그렇죠? 4년으로 한다.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는 55조 1항, 55조의 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게 붙이기 중요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4.4.5 입개헌이잖아요. 4.4.5 입개헌. 그러니까 이것은 발췌 개헌이고 그리고 4.4.5 입개헌 1954년에 있었던 4.4.5 입개헌입니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어렵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푸냐고.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고 2차 개헌은 4.4.5 입개헌이죠. 야, 요거를 풀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문제. 자, 1번 볼게요.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췌 개헌은 언제 있죠? 1952년에 있어요. 자, 1대 국회는 초대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날부터 임기가 몇 년? 2년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 끝이야. 50년에 끝났어요. 52년이니까 초대 국회에서 제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예. 자, 제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계엄령 선포하고 이 피난국회에서 빨리 손 안 들어? 빨리 들어. 이렇게. 이것이 발췌 개헌이죠. 그렇죠? 발췌 개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발췌 개헌. 완전히 공포 분위기 속에서 통과시켰다. 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요거는 유신이겠죠.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제를 규정하였다.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전두환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1980년에 개헌을 했던 얘기입니다. 호원동지의 결선 이후 제정되었다. 호원동지에는 이것은 또 1954년 이 4.4.5입 이후에 만들었던 동지회. 그렇죠? 그래서 4.4.5입을 반대한다라는 의미의 이 반대하는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서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번과는 관계 있을 수 있지만 가번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1952년부터 1954년까지.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 어떻게 해? 이거 199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고 OECD에 가입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잖아요. 1996년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것도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1953년 7월 달에 휴전이 협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 맞아요? 이것이 맞죠. 그렇죠? 4번이 정답.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50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4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정부 시기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로 국군 융성의 한 해를 만들고자 강조했고 공명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울러 정부도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서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아 이거?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런데 뭐예요? 월드컵이 등장을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정부가 어디예요? 김대중 정부. 야, 이거 하나 우리가 파악해야 돼. 김대중 정부 요거 월드컵 하나 가지고 파악해야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 찾아라라는 거죠. 1번 호주제 폐지 2008년 노무현 정부 때예요. 자, 2번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신군부입니다. 신군부. 그래서 1980년 상황이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왠지 최근 같지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예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4번이 정답. 5번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는. 야,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우리는 등한시했던 문제들인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49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회로 삼아서 시작된 3.8 민주의거를 기리는 답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2.28 민주운동, 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 무엇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야, 요거는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3.15 의거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4.19 혁명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이거는 6.3 항쟁, 6.3 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고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호원철폐라는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인 것이 4.19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이 유신체제 잘못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이에요.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을 얘기하고 있죠.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50번 문제. 다음 기사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통일정책. 광주, 이것은 전라도에 있는 광주 광역시가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 대규모 시위인데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5만 명의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왜 그랬냐 이거야. 이번 시위는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주민들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내건 이주 조건과 달리 상하수도나 교통,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강제로 이사 가라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졸속 행정이야. 엉망진창. 이게 이제 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건데요. 야, 이거 서울에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도 광주 이쪽으로 이사 가라고 그래 라고 되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시위 과정에서 관공서와 주유소 불탔고 경찰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는데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달.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를 찾는 거지요. 자,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세 번째,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서명한 것은 1991년 12월 달. 역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정희 정부인데요. 1972년에 7.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설치한 것이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5번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했다. 협의는 김대중 정부고 이 착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회 심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당연한 이유, 그렇죠? 이론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다시 여기에서 이론을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론 보고 기출 한번 더 보고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